안녕하세요 여러분. 개발자 서류 모험 사례 분석 두 번째 편이고요. 이번에 리뷰해 볼 분은 카카오페이 안드로이드 개발자로 취업을 하신 김현준 님이세요. 이분의 사례를 간단히 먼저 프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뒤에 서류를 직접 보면 아시겠지만 본인이 했던 내용들을 프로젝트별로 포트폴리오를 잘 관리를 해두셨고 블로그나 깃허브를 통해서 본인이 공부한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많이 했다만 어필을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프로젝트 설명 등이랑 본인의 이력서 등을 통해서 내가 어떤 기술을 알고 있고 각각의 기술을 어느 정도로 이해해서 어디에 적용했는지에 대한 중심으로 설명을 잘 해두셨고, 아무래도 신입이다 보니까 본인이 가장 크게 주장해야 될 내용은 본인의 성장이랑 기술적 이해도겠죠. 그래서 이거를 프로젝트별로 잘 정리해드리라고 어느 정도 가이드 드렸고, 올해 대학교를 졸업을 해서 카카오 공채에 지원을 하셨는데 그때는 코딩 테스트에서 탈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수시 채용에서는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딩 테스트가 부족한 경우 수시 채용이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고, 카카오페이 안드로이드에 경력 수시 채용에 지원을 하셨는데 신입인데도 불구하고 합격을 하셨어요. 이것만 봐도 수시 채용은 일단 서류를 내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을 해주셨죠. 그래서 이분의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클라이언트 개발은 상대적으로 신입을 조금 꺼리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취업시장에서. 그런데 아쉽게도 신입공채에서 코딩 테스트 때문에 탈락을 하셨으니까 상대적으로 어려운 신입 수시 채용의 길을 걸으셔야 되는데, 사실 이분의 공부량이나 프로젝트를 했던 수준을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였거든요. 그렇다면 키는 이거를 어떻게 면접관에게 내가 이 수준이 된다를 보여줄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러 프로젝트를 했고 포트폴리오가 잘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 각 포트폴리오에 다른 것보다 내가 이 프로젝트에서 어떤 기술들을 적용을 하고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위주로 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면접관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 신입이기는 한데 되게 괜찮은 기술 이해도를 가지고 있고 금방금방 잘 성장하는구나를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정리 요약을 하기를 강조를 드렸고, 아무래도 개발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본인이 얼마나 성실하고 꾸준히 공부하는지도 강한 어필 요소가 되는데, 이분은 실제로 본인의 블로그나 깃허브 커밋 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증명할 수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주장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실제로 김현준님의 이력서를 같이 보면서 리뷰를 해볼게요. 자, 김현준님도 노션으로 이력서를 관리하셨는데요. 맨 앞에 본인에 대한 소개가 있죠. 사실 지금 소개를 읽어보시면 최신 기술에 관심이 많다, 이를 적용해보면 흥미를 느낀다, 클린 코드나 코드 리팩토링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있다. 자, 이런 자기소개는 사실 양날의 검이에요. 여러분들이 서류를 작성할 때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서류에 내가 이런 거에 관심 있고 이런 거 해봤고 이런 거를 좋아한다 라는 내용은 그 자체로 질문을 받게 되는 건덕지를 주게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좋게 대답하면은 상당히 강점이 되는 거고, 거기에 대답을 못하고 잘 모르고 아는 척 했다라는 게 들통이 나면은 오히려 상당한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겠죠. 근데 이분은 이제 뒷부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본인이 공부를 했고 프로젝트에 적용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이분은 본인이 새로운 것을 익히고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다, 항상 일일 일커밋을 한다, 이런 말을 쓰셨는데 이것도 사실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실제로 이분 블로그나 깃허브의 내역을 보면은 뭐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본인의 기술 블로그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본인이 강조를 했으니까 한번 어느 정도로 정리되어 있나 궁금해지겠죠. 그래서 이따가도 한번 방문을 해보겠습니다. 이분의 가장 좋았던 점은 사실 다양한 대외 활동들을 해서 상을 받은 것도 상당히 좋은 이력이고, 간단하지만 이렇게 컨트리뷰션을 해본 것도 좋은 경험이지만, 본인의 기술 스택별로 본인의 키워드별로 이런 자신의 강점과 수준 그리고 이해도를 잘 정리를 했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말했다시피 신입의 경우 단순히 기술 스택을 나열해봤자 그 사람이 어떤 수준인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키워드별로 제가 지금 어디까지 공부를 했고 어떤 경험들을 해봤어요를 잘 정리를 하셔서 제가 면접관이어도 상당히 좋게 봤던 것 같아요. 대신에 이런 것들을 적었으니까 실제로 이런 것들을 아나? 라고 질문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거에서 잘 대답을 하셨으니까 합격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려보시면은 본인의 사용했던 안드로이드 스킬이라고 적어 두셨는데, 이제 대부분의 내용이 앞에 본인의 스킬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것들 써봤구나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보시면 막 상당히 사소한 거를 적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아이디를 사용해봤다 이런 내용들, 이런 걸 굳이 왜 썼지 싶은 내용은 거의 없어서 그냥 딱
본인이 사용하는 기술들이 뭔지 설명을 해줬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클라이언트 개발이다 보니까 다양한 형식의 프로젝트로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만드셨는데요. 되게 많은 개발을 해보셨죠. 그래서 이걸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주기적으로 클라이언트 개발을 혼자서 공부를 해왔구나, 그리고 팀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도 있구나가 궁금해지게 됩니다. 그럼 그 중에 본인이 조금 어필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이렇게 대표 프로젝트라고 상단 배치를 했으면 당연히 여기부터 보게 될 거고, 실제 프로젝트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하면서 이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거를 만들었겠구나 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어떤 수상 실적 등을 갖고 있다면 맨 앞에 배치해서 조금 더 이목을 집중시켜 줍니다. 그래서 서머리가 나와 있는데, 이 서머리가 되게 좋았던 게, 보통 단순히 이런 프로젝트예요 하는 설명은 봐서 도움이 안 되는데, 이제 이게 왜 기술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가치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요약을 해주셨죠. 이런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개발적으로 이게 어떤 펑셔널리티를 가지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소개가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목과 프로젝트 설명만 나열하면은 이게 개발자의 역량에 대해서 어떤 강점을 가지는지를 잘 알 수가 없는데, 이분은 그런 부분들을 잘 어필을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테크 스택만 나열하면 사실은 제가 말했던 어쩌라는 거지? 이런 느낌이 나올 수 있는데, 본인이 적용했던 아키텍처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고 어떤 팀들이랑 그리고 본인의 역할이 뭐였는지가 나와 있고요. 가장 좋은 게 이런 부분인데, 본인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적용하고 경험했던 거를 기술적으로 구체적으로 문장 단위로 언급을 하셔서 쉽게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본인이 어떤 기술을 어디에 적용해서 무엇을 구현을 했는지를 알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깃허브에 눈이 가게 돼요. 깃허브에 가서 이 사람이 아까 말했던 언급되었던 부분을 찾아가서 이 사람 어떻게 적용했는지 한번 볼까? 이런 식으로 사고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깃허브에 들어왔을 때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냥 휑하게 비어있는 게 아니라 되게 공들여서 잘 정리를 했고, 보는 제3자의 입장에서도 이게 어떤 프로젝트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는구나.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 UI, UX적으로 상당히 어느 정도 퀄리티 있게 재현이 되었겠구나를 알 수 있고, 클라이언트 개발이다 보니까 이런 UI들을 보면서 이런 UI는 실제로 어떻게 구현하셨어요? 라고 질문을 할 만한 소재들이 많이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프로젝트들에도 빠지지 않고 이런 토픽, 서머리, 그리고 키 펑셔널리티랑 본인이 공부했던 거, 적용했던 거, 새로 알게 된 것들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별로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일단 다 보지 않아도 이 사람 프로젝트별로 뭔가 새로운 것들 시도하고 공부하고 본인이 뭐를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잘 인지하는 사람이구나가 궁금해지겠죠. 그래서 본인이 앞에서 기술 블로그에 대해서 강조를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번 기술 블로그도 볼까? 라고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김현주님의 벨로그를 보시면은 실제로 카카오페이 신입 안드로이드 개발자로 합격을 했던 스토리들의 후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시고 나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본인이 공부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자, 블로그 글이 상당히 많죠. 109개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만 봐도 일단 꾸준히 정리했음 정도는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궁금한 게, 그럼 공부했던 내용에 대해서 그냥 이제 요즘은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책 내용 옮겨 적거나 코드 스니펫만 올리는 블로그 글을 쭉 나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이렇게 실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죠. 어떻게 공부했나. 근데 보시면 최소한 본인이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시도들을 해보았는지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실제로 이 사람이 공부 적용을 하고 무언가를 느꼈던 내용에 대해서 글을 썼구나. 그러면 다른 글들도 이런 식으로 적용을 했겠지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 면접관 입장에서 이제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주제다 보니까 이런 내용 이렇게 이해했던데 한번 질문을 해볼까? 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말했다시피 서류에서 내가 제공한 내용의 장점과 단점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장점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나오게 유도할 수 있다라는 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본인의 강점들 위주로 질문을 받을 수 있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 깃허브를 봤을 때 사실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있진 않지만 본인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려고 프로필을 꾸미신 게 보이고,
이렇게 컨트리뷰션이 거의 이제 매일매일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주의할 거 하나 있죠. 본인이 어떤 커밋을 했는가를 봤을 때 실제로 코드 레벨 커밋이 아니라 커밋 수를 채우기 위한 불필요한 뭐 공백 삽입 이런 정도의 커밋이었으면은 상당히 약점으로 잡힐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은 뭐 실제로 알고리즘 스터디라도 해서 어느 정도 코드 레벨 구현을 하셨었고 자주자주 본인에 대한 프로젝트에 뭔가 리팩토링을 하는 등으로 커밋을 조금씩이라도 해왔다라는 게 그래도 되게 성실하구나를 보여줄 수 있었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져서 신입임에도 불구하고 면접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뽑고자 하는 타겟만큼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신입이지만 이때까지 공부했던 성실성이나 발전 속도를 봤을 때 충분히 적응하고 금방 따라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합격을 준 거겠죠. 그래서 사례를 한번 리뷰해보면 포트폴리오를 잘 작성하면은 내가 단순히 이런 프로젝트 했음 뿐만 아니라 본인이 이런 기술에 대해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증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수시 채용 같은 경우에 본인이 경력이 당장은 조금 부족해도 이를 대체할 경험이 있다면 충분히 지원해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던 사례예요. 그리고 제가 앞에 강의에서 말했지만 코딩 테스트가 약점이라면 관심사를 살렸던 수시 채용도 좋은 방법이 된다. 그리고 본인의 기술 경험을 잘 요약을 하고 프로젝트별로 본인의 성장을 잘 기록하는 게 신입으로서 가장 좋은 어필 요소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카카오페이 신입 개발자 김현준님의 사례를 리뷰해 보았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